이름은 귀하고 높은 뜻을 품고 있으나 그 행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천하고 잔혹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조선의 제16대 국왕 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후궁 귀인 조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도우러 나타난 고마운 사람을 일컬어 귀인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조선의 기록 속에 남겨진 이 여인은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나라의 기틀을 흔들고 왕실의 핏줄을 끊어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실록의 사관들은 그녀를 기록하며 이름이 가진 무게와는 정반대의 서늘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조씨는 성품이 은큼하고 사악하며 왕의 앞에서는 아양을 떨고 뒤에서는 칼을 가는 인물이었다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귀인이라는 칭호는 품성이 귀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훔쳐 올라간 종일품의 높은 관직에 불과했습니다. 인조실록의 기록을 상세히 살펴보면 조씨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본래 명문가의 여식이 아니라 미천한 출신으로 궁궐의 나인이 되었으나 타고난 미모와 남의 비위를 맞추는 귀신 같은 재주로 인조의 눈에 들었습니다. 당시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 이후 심한 우울증과 의심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조씨는 왕의 그런 나약한 심리를 정확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왕의 침소에서 저 똑똑한 세자와 세자빈이 돌아오면 전하의 자리는 위태로워질 것이며 이미 청나라 사람들과 내통하여 아버지를 몰아낼 궁리만 하고 있다고 톡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인조는 이 거짓된 말들을 사실로 믿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조선 왕실에는 잔혹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씨는 단순히 말로만 왕을 현혹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으로 대신들을 겁박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무기로 삼아 자신에게 아부하는 자들에게는 관직을 내리고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모함하여 대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씨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궁궐의 내관들과 나인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에 떨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인조의 수라상을 직접 챙기며 왕이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자신의 영향력을 심었고 왕은 조씨가 건네는 음식과 말에 완전히 중독되어 사리분별을 잃어갔습니다. 사관은 이러한 조씨의 행태를 두고 나라의 망조가 깃든 재앙이라며 한탄 섞인 문장을 실록의 갈피마다 남겨두었습니다. 조씨의 악행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은 바로 저주와 자작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기하던 며느리 강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륜을 저버린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날 밤 조씨는 자신의 처소, 구석진 땅을 남몰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에 썩은 짐승의 뼈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 그리고 괴상한 글귀가 적힌 부적들을 가득하게 묻었습니다. 이것은 강빈이 자신을 저주하기 위해 묻어둔 것처럼 꾸미기 위한 가공된 증거들이었습니다. 실록은 이 광경을 목격한 궁녀들의 증언을 빌려 조씨가 밤마다 머리를 풀고 기괴한 주문을 외우며 땅을 팠다고 상세히 전합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눈빛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조씨는 인조를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여 땅속에 묻힌 물건들을 보여주며 거짓으로 통곡했습니다. 며느리 강빈이 자신을 죽이고 전하를 저주하려 이런 흉측한 짓을 저질렀으니 당장 벌을 내려달라고 애걸하며 매달린 것입니다. 인조는 앞뒤 상황을 따지지도 않고 조씨의 눈물 섞인 거짓말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증거가 불충분하고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목숨을 걸고 수사를 청하였으나 인조는 도리어 화를 내며 며느리 강빈을 폐선시키고 사약을 내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강빈의 비명소리가 대궐을 울리고 있을 때 귀인 조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귀했으나 그 영혼은 조선에서 가장 비천했던 한 여인의 광기가 나라의 미래를 꺾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조씨의 권력은 이제 왕비인 중전마마조차
넘볼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습니다. 그녀는 궁궐 내의 정보망을 장악하여 강빈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하나둘씩 잔인하게 숙청해 나갔습니다. 실록에는 조 씨가 직접 고문을 참관하며 나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뜨거운 기구를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묘사도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인 효명옹주에게도 비정한 야심을 심어주며 왕실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획책했습니다. 효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훗날 조 씨가 이 시기에 저지른 범죄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귀인이라는 고귀한 이름 뒤에 숨어 조선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던 이 여인의 전반기 생애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참혹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인조는 며느리인 강빈을 향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의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귀인 조 씨가 쳐놓은 덫에 걸려든 왕은 자신의 혈육조차 믿지 못하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인조실록의 기록을 상세히 보면 당시 수라상에 올라온 전복 구이에서 독이 발견되었다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 강빈의 짓이라고 단정하며 그녀를 사지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사관은 강빈이 음식을 직접 올린 것이 아니며 조리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조차 없었음을 문장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조의 입에서만 강빈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광기 어린 고집이 터져 나왔을 뿐입니다. 귀인 조 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인조의 곁에서 독서를 내뱉으며 불을 무섭게 지폈습니다. 그녀는 강빈의 나인들을 잡아다가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낼 것을 왕에게 종용했습니다. 뜨거운 이나로 살을 찢는 참혹한 고문이 연일 이어졌고 나인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갔으나 끝내 강빈이 시켰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인조는 조 씨의 속삭임에 따라 강빈을 대궐 깊은 곳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굳게 채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강빈은 좁은 방에 갇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음식으로 연명하며 하루하루 처절하게 시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조 씨의 관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강빈의 결백을 주장하는 대신들의 상소문을 중간에서 가로채며 왕을 철저하게 고립시켜 나갔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을 매수하여 강빈이 감옥 안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허위 보고를 올리게 했으며 인조는 이를 근거로 며느리를 죽여야 한다는 명분을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조 씨는 왕이 수라를 직접 검식한다는 핑계로 궁중에 모든 음식 권력을 장악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사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1646년 3월 인조는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엄명을 대신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대궐 바닥에 엎드려 전하의 손으로 며느리를 죽이는 것은 만대에 씻지 못할 치욕이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문을 걸어 잠그고 대신들을 끝내 만나주지 않았으며 귀인 조 씨는 사약이 든 사발을 들고 나가는 이들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잔인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강빈이 사약을 마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자신이 결백하며 어린 자식들이 걱정된다는 절규 섞인 유언이었습니다. 사관은 강빈의 죽음을 기록하며 온 나라 백성들이 그녀의 억울함을 알고 슬퍼하며 머리를 가로저었다고 적었습니다. 강빈이 죽은 뒤에도 귀인 조 씨의 잔혹함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빈의 세 아들 즉 인조의 친손자들마저 제거해야만 자신의 권력이 안전하다고 왕을 부추겼습니다. 인조는 조 씨의 청에 따라 어린 손자들을 멀고 험한 제주도로 유배 보내는 비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풍랑이 이는 거친 바다를 건너 유배지로 끌려간 아이들은 부모를 잃은 슬픔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들어갔습니다. 첫째인 경선군과 둘째 경환군이 차례로 숨을 거둘 때까지 인조는 손자들을 돌보라는 지시조차 내리지 않는 냉혹함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실록의 사료를 분석해보면 조 씨는 손자들이 죽어가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왕의 곁에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적통을 끊어내고 자신의 자식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한 가정을 철저히 파괴한 악마였습니다. 귀인이라는 고귀한 직함을 달고 왕실의 어린 핏줄까지 말려 죽이니 여인의 악행은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흉터이자 분노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조가 승하하고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면서 귀인 조 씨의 서늘한 권세에도 마침내 종말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효종은 형님인 소현세자와 형수 강빈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조 씨의 간악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효종실록의 기록을 상세히 보면 왕은 즉위하자마자 궁궐 구석구석에 숨겨진 조 씨의 흔적을 낱낱이 수색하라는 서슬퍼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평소 조 씨에게 원한이 깊었던 나인들과 내관들이 앞다투어 그녀의 은밀한 행적을 고발하며 추악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무섭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의 처소였던 층영각 주변을 파헤치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기괴하고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을 지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과 저주를 퍼붓는 글귀가 적힌 종이 뭉치들이 가득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실록은 이 저주 물품들이 단순한 미신을 넘어 왕실의 안녕을 해치려는 명백한 역모의 증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낳은 딸인 효명옹주와 공모하여 새왕인 효종과 중전을 죽게 해달라고 밤마다 머리를 풀고 굿을 버렸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효종은 이 처참한 물증들을 직접 확인하고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인륜을 저버린 죄가 하늘을 찌르니 더는 입에 담지 못하겠노라며 크게 한탄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조 씨는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조정을 저주하며 발악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총애를 받던 시절에 위세를 잊지 못하고 나인들에게 호통을 쳤으나 이미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난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효종은 조 씨의 죄상을 만천하에 공포하며 그녀가 저지른 악행이 조선의 근간을 해쳤음을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1651년 12월 효종은 마침내 귀인 조 씨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명을 내렸고 그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발을 밀치며 저항했으나 결국 차디찬 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실록은 그녀의 죽음을 기록하며 이름은 귀했으나 그 행실은 짐승만도 못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이 침을 뱉고 경멸했다고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왕실의 법도에 따라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시신을 예우 없이 처리함으로써 그녀가 저지른 폐륜적인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가차없이 내렸습니다. 조 씨의 몰락은 그녀의 집안과 추종자들에게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져 권력에 기생하던 무리들이 모두 숙청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딸인 효명옹주 역시 자코를 박탈당하고 유배길에 오르는 등 어머니의 잘못된 야욕 때문에 자식까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관은 이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며 탐욕으로 쌓아올린 공든 탑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후세에 전하는 준엄한 경고장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귀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실록은 문장마다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귀인 조 씨가 권력을 휘두르며 저지른 참혹한 악행은 조선 왕조에 씻을 수 없는 거대한 비극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똑똑한 세자와 현명한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어린 손자들까지 사지로 내몰았던 그녀의 광기는 결국 본인의 비참한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